그래서 그거를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도 그것도 관세 대상으로 지금 보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렇지. 100% 전부 다 미국에서 해라 이 소리잖아. 안녕하십니까 권한영역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되게 핫한 이슈예요. 오늘 촬영 날짜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관세 관련된 얘기를 속보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즉 수출 대미 수출에서 이제 1순위가 자동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거든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살림을 책임질 만한 품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는 대한민국 살림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품목이기도 한데, 반도체에 관해서 100%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포인트들, 그리고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는 사실은 정치랑도 연관이 있고, 정치, 경제, 안보 이게 다 같이 세트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내용이 정확히 뭐였어? 이틀에서 3일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얘기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 사실관계만 그대로 공유를 해주면, 미국 내에 반도체 시설 공장을 가동을 하거나 가동 예정 중인 기업과 부품에 한해서는 그 100% 관세를 면제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한구 산업통상 장관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경유정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제 언론에서 이거 뭐 트럼프가 지금 100%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기존의 관세 협정 우리 맺은 거랑 뭐 어떻게 상충이 되는 거냐 라고 막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사실 정부에서 좀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 우리가 관세 협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한해서는 트럼프 즉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최혜국 대우를 해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 근데 굉장히 그게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기사나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면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 정도 오픈형으로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뉴스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또 왜 그러는지 도대체 미국의 의도가, 트럼프의 의도가 뭐냐. 일단은 세계 경제 흐름과 정세를 보면 지금 트럼프는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이 굉장히 패권이지, 지금 제2의 패권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많이 컸고 최근까지 컸다가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엄청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반도체 한에서 봤을 때는 한국 기업한테만 이제 100% 관세를 뭐 매기니 안 매기니 문제가 아니라, 재밌는 거는 대만의 TSMC라고 있어. 반도체 굉장히 유명한 TSMC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미국 기업들조차도 야 너네들 나가지 말고 미국 내에서 놀아. 아, 미국 기업도 나가면 마찬가지로 100% 때려 맞는 거야? 관세 100% 얘기할 때 그 기사 잘 보면 트럼프 이제 연단에 서 있고 그 우측에 누가 있냐면 팀 쿡, 알지? 애플 CEO. 애플 CEO, 현재 CEO 팀 쿡이 이제 서 있는데 표정이 완전히 그냥 썩어 있어. 똥 먹은 표정이긴 하지. 왜냐면 그 자리에서 반도체 얘기하면서 야 애플 너네도 1000억 더 추가로 미국에 투자해서 진행해라. 그래서 내가 알기로 4년간 6,500억 달러 정도의 애플이 아마 계속 투자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TSMC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도 그 다음에 애플, 스타게이트,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인텔. TXN, 인텔, 미국 내 이 반도체 기업이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이든 싹 다 미국 내에서 야 너네들 내가 생태계 다 마련해 줄 테니까 편하게 놀고 대신 미국에서 놀아 라고 지금 판을 깔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 기업도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 반도체 강국인데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받을 거다라는 좋은 이제 긍정의 시나리오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실제로 미국의 SK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공장이 있기도 하고 지금 짓고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미국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 간에서는 괜찮다라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미국에서 제조되고 설비되고 뭐 판매되는 그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트럼프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반도체 전쟁에서의 타겟은 중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되거나 뭐 설비되는 반도체 말고 이제 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모든 인프라들이 한국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에 가장 인접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 중국이 중국? 있잖아. 그럼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공장이 꽤 있거든. 내가 찾아보니까 반도체는 크게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는 이제 비휘발성의 반도체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낸드 플래시라고 해. 근데 낸드 플래시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말 그대로 휘발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나 이 기억이 저장 장치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그 기술력을 말하는데, 삼성의 낸드 플래시가 만들어지는 거의 40%가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 시안이라는 곳에서 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를 만들거든.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낸드 플래시의 20%는 어디서 나오냐면 다롄 공장에서 나와. 중국 다롄시. 그 다음에 D램이라고 있어. D램은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휘발성 메모리에 속해. 그래서 램 32기가 16기가 할 때 그 소리 그 그치, 램이네. 그 램의 그 큰 틀을 이제 D램이라고 하는, D램의 뭐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서 이제 어디 날아가지 않고 두는 이제 컴퓨터 안에 가상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공간을 작업을 해주는 게 D램인데, 그게 중국 이제 우시에서 40%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발주를 넣고, 그리고 중국의 제조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 미국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걸까? 아니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걸까? 이 부분을 트럼프는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인 거야. 지금까지는 반도체 그 100% 관세 때리겠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트럼프 성격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바보가 아니거든. 지금 궁극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대립 구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AI와 빅테크의 이 패권에서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거를 가져가려는 게 그들의 본 심리이기도 힘으로 하고. 뺏어 가겠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미국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역사를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런 어떤 우리의 순수할 수 있는 뭐 누가 잘못했니 못했니 그런 관점으로는 얘기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난제라고 볼 수 있고, 그 얘기를 떠나서 지금은 현재는 미국이 다시 패권을 잡으려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게 나는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싶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 잘 찾아보면 2025년 6월 20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거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그때 이미 미국에서 어떤 통보가 나왔냐면, 야 너네 한국에 있는 그 SK하고 그 삼성전자, 너네 그 중국 다롄하고 지금 우한에서 지금 반도체 이제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제조 공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있지, 장비를 이제 또 미국에서 가져다 썼거든. 근데 야 그거 미국에서 반입하지 마 라고 그냥 일방적 통보를 내렸지. 그래서 지금 못 들고 들어가거든, 미국산 장비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 결국은 트럼프는 아예 그냥 중국을 지금 고립시켜서 그냥 한국도, 그리고 대만도, 심지어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도
중국까지 얽히지 말라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조 속에서 나는 이제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원산지 분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는 제3국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야. 중국산 그 반도체 칩으로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베트남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 근데 그게 베트남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그치,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근데 웃긴 거는 반도체를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활용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 거거든. 근데 그 스마트폰조차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나 찾아보면 굉장히 유력한 의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과 협력되어 있는 업체들한테까지도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까지 협력하는 다국적 기업도 리스크인데, 예를 들어 폭스콘, 그다음에 샤오미, 그다음에 DJI 같이 중국 생산화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전제면은 결국 중국과 연계된 제품으로 낙인이 찍혀서 관세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팹리스라는 이 중국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나 공정이나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에서 했다고 쳐. 그래서 그거를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도 그것도 관세 대상으로 지금 보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뼛속까지 그렇지. 100% 전부 다 미국에서 해라 이 소리잖아. 결국은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스타게이트나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오픈 AI, 막 빅테크 AI 기업들이잖아. 그런 훌륭한 기업의 이 시작 버튼과 핵심 부품들은 싹 다 반도체인데, 여기서 아예 그냥 미국이 압도해서 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반도체 이슈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국한된 부분이고, 지금 미국은 정말 중국을 대놓고 그냥 목살시키고 고립시켜서 아예 그냥 이쪽 반도체 쪽 테크 쪽에서 아예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나는 본질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사를 찾아봤을 때 진짜로 이거를 100%를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관세 협상 때 25%를 불러놓고 15%로 낮추고 했던 것처럼 그냥 협상용 공포탄 발사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트럼프의 이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결론을 한번 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뭐 좋은 포인트이기도 한데, 너가 얘기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우위를 점하려고 또 한 번의 제안 아닌 뭐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 관점, 그리고 반도체 전쟁과 빅테크 AI 산업으로 넘어갔지 이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패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패권을 어떻게 잡고 주도하는지, 우리는 현재 지금 역사의 산증이로서 그걸 보고 있고, 그걸 우리는 잘 이제 흡수하면 될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어떤 이 스탠스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나는 레버리지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지금 솔직히 현 정권과 현 정부는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친중이 좀 있거든. 그리고 그때 내가 얘기했던 노란봉투법, 이런 뭐 반기업법적인 거, 중대재해법이나 법인세 인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기업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단 말이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막 계속 미국에 공장 짓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번에 관세 협약되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포스코, ENC 뭐가 있었어? 건설면허 취소 지금 처분 검토하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까지 나갔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간다는? 그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겠지. 그게 뭐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더 좀 깨어 있어서 스마트하게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노선을 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오늘은 마쳤습니다.